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문자가 3월 8일 오후 6시 55분에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달권 수석께서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다. 차 안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결과에 대해서 3월 9일 날 오후 3시에 발표될 공천 결과를 청와대 정무수석은 미리 알고 여러 사람에게 문자를 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기 전에 이미 2차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6시 33분과 또 53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왜 전화를 못 받았는지 설명드릴게요. 3월 8일은 마포을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장렬히 전사했지요. 3월 8일 날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행사 다니느라고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달권 수석님은 전반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 행안위원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2차례 왜 하셨을까 나중에 확인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6시 55분에 문자가 온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었고 제가 그 경선 모바일 투표하는 그 와중에 정신 없었을 때도 이 세기를 좀 박아야 되겠다. 이분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내용도 좀 황당했고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7시 8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김유정입니다. 문자 잘못 보내셨네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래로 처음 소식을 주신 거니까 제가 축하드립니다. 수석님. 정무수석 임명되신 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시 8분에 제가 답문자를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이달권 수석께서는 저를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이 답문자를 보내고 나서 오후 8시 48분에 답이 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실수 죄송합니다. 부디 성취하시길. 이달권 올림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건 명확하게 실명을 다 적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그런데 나중에 그로부터 한 7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혹 선거 중에 제가 할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대변인 선거에서 뭘 도와줄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참 재밌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문자에서는 이응 디귿 기억 올림이라고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보낸 문자에는 이달권 올림 이렇게 보내셨다가 아차 싶으셨던 거겠죠. 처음에 이 문자는 그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는 이니셜로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7, 8분 뒤에 저한테 다시 보낸 문자에서는 다시 이런 이니셜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2차례나 저한테 전화를 잘못 거신 거겠죠. 제가 또 이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 문자를 보내실 일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통화까지 시도하셨던 이 이달권 수석께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공천이 다 끝나고 브리핑을 한 이후에 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천이 끝나고 브리핑을 한 시점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달권 수석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백히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천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 공심위가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권영세 새누리당 사무총장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은 하루 전에 논의해서 발표하는데 언론에도 공개 안 하고 비대위도 모른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살짝 말씀을 또 바꾸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언론도 대충 하루 전에는 알지 않나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또 하셨더군요. 권영세 사무총장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달근 수석이 문자를 보낸 시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도 몰랐고 또 언론도 몰랐고 그 누구도 공천 결과를 몰랐다는 것인데 어떻게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지 또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공천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처럼 청와대의 거짓말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거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수하게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달권 수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받고 김유정이 전화를 해서 이달권 수석이 사과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문자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저는 김유정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3월 8일 날 제가 마포울 경선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면서 이 문자를 받고 굉장히 황당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나 또 새누리당의 많은 후보자들이 불출마 선언하고 또 당에 잔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천 개입설이나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정치 공세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후보들 굉장히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저력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공천혁명을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경선 이후에 좀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음도 좀 추스려야 했고요. 그런데 그 1년에 2, 3일 동안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밝히는 것이 옳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고 있다. 김효재 수석 이후에 이제 임명받은 지 한 달 된 정무수석이 또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밖에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선거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거짓 산성 쌓기놀이 이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선거 중립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런 무책임하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웅물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도 청와대와 이렇게 짝짝꿍 공천한 것을 마치 엄청난 공천혁명 이룬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행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